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진성그룹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래 세상의 번잡함이 아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모든 사람은 목적을 위한 말에 불과했.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의 왕국을 반석 위에 올릴 혹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였다. 글로벌 기업 엘리시안과의 합병 계약. 문제는 계약서의 마지막 특별 조항이 있었다. 보수적인 엘리시안의 회장은 파트너의 가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신뢰의 척도로 삼는 인물이었. 즉, 미혼인 강지훈에게는 아내가 필요했. 지훈은 혀를 차며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다. 감정 따위를 비즈니스에 끌어들이는 늙은이의 고집이 역겨웠지만 판을 깰 수는 없었다.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려 있었. 비서실에서 올린 유력 가문의 딸들 리스트를 그는 이미 찢어버린 후였. 정략 결혼은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시작일 뿐 그는 자신의 통제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거래의 일부가 되어줄 조용한 아내였.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연화에서 이서연은 새하얀 드레스 디자인 스케치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 있었.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공간은 이제 압류를 경고하는 붉은 딱지들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함께 회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 그녀의 재능만으로는 수십억의 빚과 냉혹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직원들의 월급 병원비, 그리고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지켜야만 했. 며칠 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진성그룹 빌딩 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그녀의 회사 부채를 모두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사자가 기다리는 동굴과도 같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지훈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 차가웠고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계약서를 밀어놓았다. 결혼 생활의 모든 조항이 마치 기업 인수합병 서류처럼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 공식 석상에서의 역할, 사생활 상호 불간섭 원칙,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지급될 위자료까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굴욕적이었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녀가 협상을 시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 연화 디자인의 경영권 완전 보장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삶에 엮이지 않을 것.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훈은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을 느꼈. 그는 그녀를 단순한 채무자로 보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를 보내드리죠. 거래는 성립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에 서명했고 지훈은 자신의 왕국을 지킬 가장 비싼 자산을 얻었. 그들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 앞에서 그들은 완벽한 부부를 연기했. 지훈은 다정한 미소로 서연의 허리를 감쌌고 서연은 수줍은 신부의 모습으로 그에게 화답했.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그들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 수천 송이의 백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 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라고.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느끼며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겼.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신부였.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 서약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훈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의 진심을 믿었을 것이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거짓된 맹세를 내뱉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터였다. 그녀는 눈앞에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전쟁이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하지만 영혼 없이 사랑을 맹세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입을 맞췄다. 짧고 차가운 입맞춤. 그것이 그들의 관계의 시작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훈의 펜트하우스였다. 집안은 온통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서연에게 말했다. 이 집의 동쪽은 당신 공간이고 서쪽은 내 공간이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은 없도록 하지. 그는 이어서 하인들에게 서연의 짐을 옮기라고 지시하고는 그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서연은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지정된 곳으로 향했다. 방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것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손에 낀 결혼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 감정의 개입은 사치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대한 집의 양끝에서 잠이 들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지우는 서재에서 합병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결혼이라는 거래의 성공을 자축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만족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자신의 작업 도구를 챙겼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감옥에 갇혀 자신의 꿈을 잃어버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지훈 역시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방향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두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식탁에 앉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엘리시안 회장님과의 부부 동반 저녁 식사가 있소. 잊지 마시오. 그는 통보하듯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계약 사항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스튜디오인 연화로 향했다. 다행히 지우는 약속대로 회사를 건드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접어두고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오직 스케치북과 연필만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저녁이 되어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원피스는 그녀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뿐이었다. 엘리시안의 노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 회장께서 정말 아름다운 분을 아내로 맞으셨군요. 두 분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지우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고 서연 역시 조용하지만 조리 있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지적인 모습과 겸손한 태도는 노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음식 하나를 맛볼 때도 신중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는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저 돈에 팔려온 무기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세계와 신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 대해 아주 작은 호기심을 느꼈. 식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오늘 수고했소. 당신 덕분에 회장님께서 아주 만족하신 것 같군.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거래 파트너에 대한 평가에 가까웠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합병이 성공해야 제 회사도 안전하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히 이해타산에 얽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결혼 반지를 다시 손에 끼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연기를 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녀는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했. 가면을 쓴 삶이 시작되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부가 되었. 그들은 자선 파티 미술관 개관식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 등 모든 공식 석상의 그림자처럼 함께했.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완벽했고 그의 옆에 선 이서연은 조용하지만 우아한 기품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 언론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 얼음과 불의 조화라며 연일 찬사를 쏟아냈.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후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 되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누었던 다음 일정에 대한 사무적인 대화가 그들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다. 지우는 곧장 서재로 향했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 거대한 집은 두 개의 섬이 존재하는 망망대해처럼 고요하고 적막했. 그들의 아침은 서로 다른 시간에 시작되었다. 지훈이 새벽 운동과 차가운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을 때쯤 서연은 이미 자신의 스튜디오로 떠난 후였. 서연이 주방에 들어설 때면 지훈의 커피잔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 그들은 가정부를 통해 서로의 동선을 파악하고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처럼 서로를 피해 다녔. 서연에게 유일한 숨통은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 연화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디자이너 이서연으로 돌아올 수 있었.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디자인에 몰두했고 그녀의 열정은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를 서서히 일으켜 세우고 있었. 직원들은 그녀의 헌신에 감동했고 스튜디오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었. 지우는 서연의 사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 그에게 그녀는 합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였고 투자의 가치는 공식 석상에서의 연기력으로 충분했. 그는 엘리시안과의 합병 준비에 모든 신경을 쏟았고 서류 더미 속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심코 탄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있는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가 읽던 시집, 가정부가 무심코 전하는 사모님께서 정원의 꽃들을 직접 돌보신다는 말,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신경을 미묘하게 건드렸다. 그는 이런 사소한 감상들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그의 삶에 침투한 낯선 변수임은 분명했. 그러던 어느 날 국내 기업인들이 모두 모이는 한 호텔의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다. 그날도 지훈과 서연은 완벽한 부부의 모습으로 행사장에 들어섰. 서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고고한 분위기가 흘러나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의 찬사와 인사가 쏟아지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아건설의 최만식 회장이었. 그는 과거 진성그룹과의 경쟁, 입찰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신 인물로 지훈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최 회장은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강 회장 오랜만이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결혼했다니. 그동안 왜 소식이 없었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 모두가 놀랐다네. 그의 말은 축하를 빙자한 교묘한 도발이었다. 갑작스러운 결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들의 결혼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 지훈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지만 그는 곧 포커페이스를 되찾고 응수했다. 좋은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제가 서둘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순간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 저희는 서로를 알아볼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장님, 어떤 인연은 그렇게 번개처럼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 회장은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이내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 최만식의 도발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닐 것이다. 그는 분명 무언가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합병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잡음도 용납할 수 없었. 그의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의 서연에게로 향했.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결혼에 대해 누구에게 말한 적 있소?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 제가 미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제 목숨 줄이기도 한 계약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 자신을 한순간에 정보나 흘리고 다니는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었. 지우는 그녀의 대답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믿을 만한가? 당신 회사 직원이라던가 친구라던가. 그는 마치 취조하는 듯한 말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결국 서연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 계약서 조항을 잊으셨나 보군요. 강지훈 씨, 상대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제 사람들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것들이에요. 당신의 의심 따위로 모독받을 이유 없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서린 그녀의 눈빛과 처음으로 듣는 강지훈 씨라는 호칭에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형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고양이처럼 그를 핥히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고 그는 자신의 의심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날의 다툼은 그들의 계약 관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외부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 지우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 그는 이 결혼을 완벽한 비즈니스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그의 계획을 흔들기 시작했. 며칠 후 지우는 비서를 통해 최만식 회장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태아건설이 엘리시안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 최만식은 진성그룹과 엘리시안의 합병을 방해하고 그 틈을 타 엘리시안의 한국 파트너 자리를 꿰차려는 속셈이었. 그리고 그는 지훈의 약점, 즉 계약 결혼에 대한 심증을 굳히기 위해 주변을 파고들고 있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훈은 초조해졌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더욱 완벽하게 위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 그는 가정부에게 앞으로 모든 식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도록 지시했. 또한 주말에는 공식적인 일정 없이 부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서연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황당했지만 계약을 지키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고 주말에는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를 하거나 갤러리를 방문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 서연은 지훈이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것과 블랙커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 지훈 역시 서연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 그녀가 겉보기와는 달리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하다는 것,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미술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가 알던 무채색의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계약을 위한 필요하길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외부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내부의 감정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 두 사람은 여전히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했지만 가면 아래의 맨얼굴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 그들의 계약은 아직 유효했지만 그 계약을 지탱하던 기반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 고요한 수면 아래서 움직이던 위협은 마침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최만식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더 교활하고 비열했. 그는 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했던 이서연을 겨냥했. 어느 날 아침 유력 경제지에 진성그룹 안주인 이서연 디자이너의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연화 디자인이 곧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규 가구 라인의 디자인이 한 해외 신인 디자이너의 작품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었. 기사에는 두 디자인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과거 연화 디자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익명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 그는 이서연이 예전부터 해외 디자인을 교묘하게 베껴왔다고 증언했다. 기사는 진성그룹의 도덕성과 강지훈 회장의 아내에 대한 검증 실패를 은근히 비난하며 끝을 맺었. 그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신문을 든 채 거실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 서연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신문을 그녀의 발 앞에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 지난번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겼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집어들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 명백히 그녀와 회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가 담긴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인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 그녀는 눈물을 보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디자인은 제가 2년 전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고 모든 스케치와 작업 일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과 수많은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 지훈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당황하며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 하지만 그녀는 마치 전쟁터에 나선 장군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의 작업물들을 펼쳐 보이며 기사에 나온 디자인과의 미세한 차이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 그녀의 막힘없는 설명을 듣는 동안 지훈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를 신뢰했다. 서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명백했고 그녀의 주장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최만식의 비열한 공작이라는 것을 직감했. 분노의 방향이 서연에게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로 옮겨가는 순간이었.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진성그룹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으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을 소집해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의 뒷조사를 시작하도록. 이건 진성그룹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소. 당신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이었다. 처음으로 지훈의 서재문이 서연에게 열렸. 그곳은 그의 왕국이자 요새였다. 수많은 책들과 서류들,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책상.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위기를 해결하기 시작했. 지훈은 진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망과 법률팀을 동원해 여론을 통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 서연은 연화 디자인의 작은 팀원들과 함께 표절이 아님을 증명할 반박 자료를 만들었. 그녀는 자신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최종 디자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과 자료로 정리했.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때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좇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운이 좋아 부잣집에서 태어난 디자이너가 아님을 깨달았.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진정한 프로였다. 그는 서서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 존경심과 비슷한 그러나 훨씬 더 복잡하고 낯선 감정이었. 새벽녘 서연이 너무 지친 나머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을 때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 그리고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길고 가지런한 속눈썹 스트레스로 인해 미간에 잡힌 옅은 주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계약 파트너를 지키려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었. 한 사람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었. 며칠 후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지훈과 서연이 나란히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표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어 설득력이 있었. 이어서 진성그룹 법무팀은 익명의 제보자와 해당 언론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여론은 서연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고 오히려 진성그룹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진성그룹의 정보팀은 마침내 익명의 제보자가 돈을 받은 계좌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 끝에는 예상대로 태아건설의 자회사가 있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최만식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함께 큰 전쟁을 치른 전우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묘한 유대감과 편안함이 섞인 침묵이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요. 진성그룹의 이미지가 더러워지는 건 참을 수 없으니.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더군.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이자 사과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위기를 통해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관계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얼음장 같던 관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서로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싹틀 수 있는 작은 틈이 되고 있었. 표절 스캔들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강지우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최만식 같은 자는 한 번 문 사냥감을 쉽게 놓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을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독초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 지우는 그룹 내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시켜 태아건설과 최만식 회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태아건설의 재무제표 과거 수주했던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최만식 개인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 며칠간의 분석 끝에 조사팀은 수십 년 전의 낡은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대규모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태아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급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헐값에 사업 부지를 넘기고 파산했다는 기록이 있었.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송림 건축사무소. 당시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던 작지만 강한 회사였. 하지만 송림건축은 재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태아건설의 집요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헐값에 회사를 넘긴 뒤 얼마 안가 파산했다. 지우는 그저 과거의 비정한 기업, 사냥 사례 중 하나로 여겼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힌 대표자의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다. 이송림, 서연의 외할아버지 이름이었. 같은 시각 서연은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표절 사건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다. 힘겹게 눈을 뜬 아버지는 그녀에게 낡은 앨범 하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앨범 속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기품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 그녀의 외할아버지,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불렸던 이송림이었.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외할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가족에게는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였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다. 당시 신생건설사 사장이었던 젊은 시절의 최만식. 그는 외할아버지의 독창적인 설계를 탐냈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최만식이 자신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 그것은 대를 이은 악연이자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던 자가 손녀에게까지 가하는 잔인한 복수였. 그녀는 왜 그토록 최만식의 눈빛이 불쾌하고 끈질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조사보고서를 들고 병원으로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 자신이 파헤친 과거의 기록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 병원 복도에서 서연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였. 그는 처음으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깊은 슬픔 앞에서 할 말을 잃었.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이 가져온 보고서를 내밀었다.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알고 있어요. 최만식이 우리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도 서로를 연기하는 배우도 아니었. 같은 적을 둔 같은 상처를 공유한 두 사람이었을 뿐이다. 서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았고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 앞에서도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라이벌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었.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자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였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혼자 감내해온 서연에 대한 깊은 연민과 보호 본능이 솟구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대신 주먹을 세게 쥐었.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 그것은 더 이상 진성그룹의 CEO로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자신의 여자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 늘 차갑고 계산적으로만 보였던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실된 감정의 불꽃을 보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변했다. 형식적이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 지우는 그녀의 디자인 작업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의 사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 주말의 외출은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 그들은 함께 미술관을 거닐며 작품에 대해 토론했고 조용한 교회의 카페에서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 지우는 점점 더 서연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었. 그녀는 아픔을 간직했지만 결코 우울에 잠식당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 그녀의 작은 미소 일에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 가끔 보이는 엉뚱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 세상을 흙과 배기익과 손해로만 보던 그의 세상에 그녀라는 다채로운 색이 스며들고 있었. 서연 역시 지훈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가 직원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실력 있는 자에게는 아낌없는 신뢰를 보낸다는 것.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섬세한 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분노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볼 수 없었. 이제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경계심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민 차를 마셨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의 외피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의 진심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 강지훈의 반격이 시작되자 최만식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었.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성을 잃은 그는 결국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다. 강지훈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이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 그날따라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 늦게까지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다.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그녀는 홀로 작업에 몰두했다. 밤이 깊어지고 주변이 고요해졌을 때 스튜디오의 유리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면을 쓴 건장한 남자 두 명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얌전히 굴면 다치지 않을 거다. 그냥 겁만 좀 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 그들은 서연의 눈앞에서 그녀의 피와 땀이 담긴 디자인 가구들을 무자비하게 부수기 시작했다.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아끼는 디자인의 원본 스케치북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한편 지우는 서재에서 태아건설 관련 최종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얼마 전 서연의 안전을 위해 그녀의 차와 개인 비서에게 몰래 최첨단 위치 추적 및 비상호출 시스템을 설치해두었다. 그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책상 위의 모니터에 비상신호가 깜빡였다. 위치는 서연의 스튜디오였다.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지우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팀에 연락할 시간도 없이 차키만 들고 주차장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의 안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도로의 신호와 규정 속도는 무시한 지 오래였다. 그의 차는 밤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 마리 맹수처럼 질주했다. 스튜디오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서진 유리문과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튜디오 안으로 돌진했다. 한 괴한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 손 놓지 못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그의 목소리에 괴한들이 움찔했다. 그들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지우는 바람처럼 달려들어 한 명의 팔을 꺾어버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늘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진성그룹의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 같았다. 그는 남은 한 명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괴한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우는 쓰러진 괴한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곳은 없는지 미친 듯이 살폈다.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말 좀 해보시오, 제발.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안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그보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성을 잃고 달려온 그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과 경호팀이 도착하고 현장이 수습되는 동안 지호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코트로 그녀의 몸을 감싸고 그녀를 보호하듯 자신의 등 뒤에 세웠다. 그의 단단한 등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데리고 펜트하우스로 향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훈의 분노와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작은 상처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유리가 튄 팔의 생채기에 소독약을 바르는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늘 자신을 자산이나 파트너로 여기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 마침내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소. 나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합병도 회사도 이제 아무 상관없소. 당신이 다치는 걸 보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처음에는 완벽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당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소. 나는 계약에 갇힌 게 아니었어. 당신의 마음에 갇힌 거였지.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절박한 고백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평생 처음으로 드러내는 맨얼굴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냉정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의 강인함 뒤에 감춰진 상처를 그녀는 이미 보고 있었.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 이 감정을 믿어도 되는 걸까? 위기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각은 아닐까? 돈과 필요로 시작된 이 관계의 근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자신에게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고만 있었. 지우는 그녀의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담 갖지 마시오. 그냥 내 감정이니 당신은 아무 책임 없어.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지쳐 보였. 서연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 강지훈의 고백 이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어색하게 흘러갔다. 그는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 그의 절박한 고백과 외로운 뒷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헤집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이유는 그의 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었. 오히려 그 진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위에서 진짜 감정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 하지만 스튜디오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분노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두려움은 조금씩 용기로 변해갔.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남자였다. 그렇다면 자신도 더 이상 과거의 계약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었. 그녀는 날이 밝아오자 결심을 굳히고 그의 서재문을 두드렸. 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그녀가 거절의 말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 하지만 서연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 화면에는 태아건설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관계도와 날카로운 분석들이 정리되어 있었. 이건 제가 생각한 반격 계획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위로 대신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표를 그에게 보여주었. 바로 그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였다. 그녀의 계획은 지훈이 생각했던 법적 재무적 압박을 넘어서는 것이었. 그녀는 최만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즉 그의 거짓된 명성과 대중적 이미지를 공격하는 방안을 제시했. 서연은 말했다. 최만식은 우리 할아버지의 꿈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가 어떤 기반 위에서 성공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대중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디자이너로서의 창의성과 전략가로서의 냉철함이 공존하며 빛나고 있었. 지훈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전율했다. 그는 늘 숫자와 데이터로 싸워왔지만 그녀는 이야기와 감성으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 그녀의 전략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 그녀의 선택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계획대로 합시다.
이제부터 이것은 진성그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전쟁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었. 지훈은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만식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증거, 그리고 과거 속림 건축을 파산시키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해커 변호사 회계사로 이루어진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이며 최만식의 숨통을 조여갔. 서연은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이야기의 얼개를 짰다. 그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했. 그녀는 기자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공동기획자 역할을 했. 그녀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스케치 설계도 그리고 가족 사진들을 제공하며 최만식이라는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천재 건축가의 비극을 생생하게 되살려냈. 그들의 반격은 물밑에서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겉으로는 진성그룹과 태아건설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 최만식은 스튜디오 습격 사건이 별다른 파장 없이 묻히자 강지훈이 겁을 먹었다고 착각했다. 그는 예정대로 진성그룹과 엘리시안의 합병을 방해하기 위한 마지막 공작을 준비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 결전의 날은 진성그룹과 엘리시안의 합병 최종 조인식 날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최만식의 모든 것을 끝장낼 계획이었. 조인식 며칠 전 지훈과 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렵지 않소.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관계도 계약대로 끝나게 될 텐데. 그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 서연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우리는 이미 계약서에 없는 길을 함께 걷고 있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 마침내 합병 조인식 날이 밝았다. 행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축하객들로 가득 찼다. 지훈과 서연은 굳게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 최만식 회장도 초대객 자격으로 참석해 의기양양한 미소로 지훈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곧 닥쳐올 자신의 파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지훈과 엘리시안의 회장이 연단에 올라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사회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았. 서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저희 진성그룹이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 보여드리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잠시 술렁였. 최만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곧이어 행사장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진성그룹의 홍보 영상이 아니었. 서연이 기획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예고편이었. 거인의 어깨 위에 선 거인 태아건설 최만식 회장의 두 얼굴이라는 자막과 함께 젊은 시절의 최만식과 비극적인 표정의 서연의 외할아버지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 영상은 속림 건축이 어떻게 강제로 철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만식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를 생생한 증언과 자료 화면으로 폭로했. 또한 태어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최만식에게로 향했.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연단 아래의 최만식에게 다가가 횡령 및 배임불법 로비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했. 최만식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단 10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곁에 선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성그룹은 정도를 걷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합병은 단순히 회사의 성장을 넘어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들은 단지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 짓밟았던 한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차가운 계약서 대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놓여 있었. 최만식의 시대는 끝났다. 그가 끌려나간 후 합병 조인식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내 재개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 엘리시안의 노회장은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 내가 강 회장에게 원했던 가정적 안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네. 서류상의 관계가 아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굳건한 신뢰 말일세. 합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었다. 노 회장은 합병법인의 주요 디자인 프로젝트에 서연이 이끄는 연화 디자인이 참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 그것은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작은 스튜디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었.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묘한 긴장감이 공존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연인이라고 하기에도 아직 그들 사이에는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 며칠 후 세상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 책상 위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게 된 낡은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만년필과 함께 계약서를 그녀에게 내밀었. 이 계약은 이제 끝났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굴욕감, 절망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자신들을 있게 해준 이종희에 대한 묘한 애증.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 위에 가로로 긴 선을 그으려 했다.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이.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막아섰. 그는 계약서를 뒤집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뒷면에 새로운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약.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새로운 조항들을 적었다. 제일조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할 것. 제이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 제3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마지막 조항까지 다 쓴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녀의 디자인처럼 심플하지만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반지가 들려있었. 그것은 그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접 고른 그녀만을 위한 반지였.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잘못되었소. 나는 당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바꾸어 놓았소. 당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돈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 씨,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오. 이 계약의 조건은 오직 하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것이오.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계약 받아들일게요. 지훈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씻어내고 오직 사랑과 진심으로 채워진 미래를 약속하는 성스러운 입맞춤.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계약을 맺었. 1년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묘지.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외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세계적인 상을 받은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트로피를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속삭였.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생겼답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 연화 디자인은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로 성장했고, 서연은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었다. 언제나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남자와 함께라는 사실이었. 그들은 더 이상 텅 빈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대신 서연이 직접 설계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았.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만들고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았.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놓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소 나와의 그 끔찍했던 첫 만남을.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가끔은 가장 잘못된 시작이 가장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만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자신의 품에 더 깊이 끌어안을 뿐이었.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거치며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단단한 사랑으로 완성되었.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만이 존재했다. 하늘의 노을처럼 그들의 사랑은 고요하지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